4주차 두 번째 강의입니다. 관망 해석입니다. 10장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어요. 관망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프 네트워크이죠. 파이프가 이런 망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자, 지난 시간에 병렬관, 직렬관 두 가지 형태의 관로 시스템을 배웠는데요. 그 네트워크에서는 병렬과 직렬이 섞여 있는 겁니다. 섞여서 이렇게 루프를 구성하고 있는 루프를 구성해요. 폐합됐다는 얘기는 어느 한 점에서 시작해서 관로를 따라서 가보면은 결국 제자리로 오는 그런 식으로 루프를 구성한다는 거죠. A, 지금 그림 10.23에서 보는 것과 같이 A점에서 시작한 이 관로의 이 연결이 이 관로의 절점을 따라가다 보면은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D에서 A로 가다 보면은 결국 완전히 닫힌 채로 제자리에 돌아오는 그러한 형태의 관의 배열을 파이프 네트워크, 관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할 적에 이런 이제 완전히 닫혀 있는 루프 안에서 이제 흐름의 방향을 이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줄 수가 있는데 약속을 정하기 나름이죠. 루프 내에서의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을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 주로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하자고요. 그러면은 이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만드는 것과 흐름의 방향이 일치하면 플러스, 거꾸로 가면 마이너스다 이거. 그럼 A와 B 사이에 있는 화살표가 실제 이 관에서의 흐르고 있는 유량의 화살표라고 보게 되면은 이 화살표는 지금 시계 방향과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화살표는 플러스인 거예요. B에서 C로 가는 화살표, 이것도 지금 루프상의 시계 방향과 방향이 같아요. 플러스. C하고 D 사이에서는 흐름이 D에서 C 방향으로 가죠. 시계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대 방향으로 흐름이 가고 있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A와 D 사이에서도 흐름은 A에서 D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시계 방향을 기준으로 하면은 얘는 반시계 방향, 따라서 흐름의 방향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유량의 부호를 결정하는 규칙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이 관망 해석에 관해서 역시 여러분들 수리학 교재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학 교재를 기준으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넘겨보면은 54페이지가 나오는데요. 54페이지부터 이어지는 설명이 좀 자세한 설명입니다. 이 관망 해석 방법을 흔히 하디 크로스, 이 해석 방법을 제안한 하디 크로스의 이름을 따서 하디 크로스 관망 해석 방법이다 하는데, 우리가 폐와 폐로에서 흐름이 형성되는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관망 내 모든 교차점에서 연속 방정식을 만족해야 된다. 지금 그림 5.5.1의 관망 시스템을 보면은 교차점이 두 군데가 있어요. 유입되는 부분에 하나의 교차점이 있고 유출되는 부분에 하나의 교차점이 있어요.
유입될 때 유입되는 유량을 Q라고 하면은 이러한 하나의 절점에서 유입되는 유량의 합과 유출되는 유량의 합은 항상 똑같다. 결국 어떤 교차점이건 간에 교차점을 중심으로 한 연결되어 있는 각 관로에서의 유량의 합은 0이다. 유입된 유량과 유출되는 유량은 같다. 그것은 곧 각 절점에서 모든 유량의 합은 0이 된다. 왜냐하면 유량이 부호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유출점에서도 마찬가지죠. 모든 유량의 합은 0이다. 이건 연속 방정식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규칙은 폐합 회로 내에서 각 관로의 손실수두의 합은 0이다. 그러니까 이 손실수두도 부호를 따져야 되겠다 하는 거죠. 만약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이 전부 플러스만 있다면은 그 합은 0이 되기가 어렵겠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하니까 모든 관로에서의 손실수도의 합은 0이 된다 하는 이런 규칙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5.5.1의 관망 시스템에서의 루프는 전부 몇 개일까요? 아래 위 두 개가 있죠. 1번 루프, 2번 루프. 여기 보면은 루프 외에 두 개 루프 외에 이것도 루프가 아니냐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좋은 질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중간에 요 루프를 가로지르는 관망이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거를 하리크로스 방법에서는 계산을 위한 루프로 보질 않습니다. 가로지르는 관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5.5.1의 경우에는 루프는 아래 위 두 개로 본다. 1번과 2번 두 개의 루프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의 루프에서 플러스 방향은 각각 시계 방향을 만드는 관로에서의 유량의 방향을 플러스로 본다. 그럼 QA 같은 경우에는 시계 방향과 같죠. 플러스. QB 같은 경우에는 1번 루프로 볼 때는 반시계 방향이죠. 루프 내에서 1번 루프를 기준으로 보면은 얘는 마이너스예요. 하지만 2번 루프로 볼 때는 또 시계 방향하고 같아요. QB처럼 여러 개의 루프에서 공유하는 그런 관로에서는 어떤 루프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거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QC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루프에서 공유하는 게 없죠. 2번 루프에서만 해당이 되는데 반시계 방향이에요.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우선 이런 규칙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손실과 유량과의 관계입니다. 여기 하늘색 음영된 부분을 보면은 에너지 손실은 유량의 n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요. 밑에 다시 바이스바하 공식을 한번 살펴보면 HL은 F 곱하기 D분의 1 곱하기 2G분의 V제곱. 이 V가 Q를 A로 나눈 값이죠. 그리고 A는 둥근 관일 경우에 4분의 파이 D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 관계를 대입하고 정리를 하면 HL은 결국 D 5제곱분의 0.0828 FL 곱하기 Q제곱이 돼요.
그래서 Q 제곱 앞에 붙어 있는 요 식들을 K로 정의를 하면은 KQ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마이스바하 공식이 매닝식에서 유도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것이 Q 제곱에 비례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요 일반식의 형태로 나온 이 식에서 n 값이 2가 되는 거죠. 이 n 값은 매닝 조도계수가 아닙니다. 스몰 n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이 경우에 n은 매닝의 조도계수가 아니에요. Q의 지수를 나타내는 지수값입니다. 다시 바이스바하 공식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이 지수값은 2가 된다. 그래서 HL은 KQ 제곱이다. 이거를 이용하는 방법이 하리 크로스 방법입니다. 자, 요 K 값을 정의할 때 D5제곱분의 0.00 여기서 D의 5제곱분의 0.00이 아니라 0.0818이죠. FL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F를 마찰 손실계수와 조도계수와의 관계, 여기서의 N은 이제 조도계수죠. 관계는 D의 3분의 1분의 124.6 N제곱이니까 이 식을 여기 F 자리에다 대입해서 정리하게 되면은 D의 3분의 16승분의 10.3 N제곱 L로 K가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요 HL이나 Q나 부호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시계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로 잡는 이 부호를 갖는다고 했는데 이 KQ 제곱 이 식만 놓고 보면은 항상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K 자체가 양수고 Q가 제곱이 붙었으니까 이 HL 값은 항상 양수가 된다. 그러면 루프에서의 손실수도 계산이 안 되겠죠. 마이너스 값이 계산이 안 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HL과 Q가 같은 부호로 가게 만들려면은 이걸 약간 변형을 시켜서 HL은 K 곱하기 Q 제곱이 아니라 절대값 Q 곱하기 Q 하면은 Q가 플러스면은 HL도 플러스가 되고 Q가 플러스면은 HL도 플러스고 Q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HL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식으로 변형을 한 겁니다. KQ 제곱을 K 곱하기 Q 절대값 곱하기 Q. 하젠 윌리엄스 공식을 쓰면은 요 Q의 제곱값이 이 제곱이 아니고 1.85 정도의 값을 갖게 돼요. 이거는 이제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우리는 매닝을 기준으로 해서 KQ 제곱 요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젠 윌리엄스에서의 유량은 어떻게 찾아가냐? 처음에 유량은 가정을 해서 설정을 합니다. 아직 정답을 모르니까. 가정을 했으니까
정답과 꼭 맞는다는 보장이 없죠. 이게 정답하고 가까워지려면은 Q0에다가 델타 Q를 더해서 새로이 Q를 만드는데 이 Q 값은 Q0보다는 좀 더 정답에 가까운 Q가 돼요. 가까운 Q가 됩니다. 그러려면은 요 델타 Q 계산을 정답에 가까이 갈 수 있게끔 잘 계산을 해야겠죠. 그게 하디크로스 방법입니다. 델타 Q를 어떻게 잘 계산하느냐. 그러면 HL이 아까 KQ 제곱이라고 했고 Q와 부호를 같이 따라가려면 K 곱하기 절대값 Q 곱하기 Q 이렇게 하면은 Q와 HL이 부호가 서로 같아진다고 했죠. 그것은 곧 K 곱하기 절대값 Q0 플러스 델타 Q 곱하기 Q0 플러스 델타 Q.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대값이에요. 연산을 하려면 이 절대값을 벗겨내야 됩니다. 대수 연산을 하려면 절대값을 벗겨내야 돼요. 근데 절대값을 벗겨내려면은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플러스나 마이너스에 따라서 마이너스를 곱해서 벗겨내든지 그냥 벗겨내든지 둘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이잖아요. 이때 절대값을 벗겨내려면 마이너스 3에다가 앞에 마이너스를 해줘야 3이 되는 거죠. 이런 요령입니다. 따라서 이 절대값 안에 있는 Q0 플러스 델타 Q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좀 따져봐야 돼요. 만약에 플러스라고 하면은 절대값은 그냥 벗겨내야 돼요. 절대값은 플러스 3이면은 그냥 벗겨내면 마이너스 붙일 필요 없이 벗겨내면 그냥 3이 돼요. 따라서 K 곱하기 Q0 플러스 델타 Q 곱하기 Q0 플러스 델타 Q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K 곱하기 Q0의 제곱 플러스 2K Q0 델타 Q 플러스 K 델타 Q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델타 Q 곱하기 델타 Q니까 델타 Q도 작은 항인데 작은 항을 제곱해 줬으니까 더 작은 항이 되겠죠. 나머지 항들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값이다. 그래서 이런 항들은 날립니다. 날리게 되면은 K 곱하기 Q0 제곱 플러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쓸 필요가 없이 이 두 개의 항만 남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Q0 플러스 델타 Q가 마이너스일 때 절대값 안이 마이너스니까 절대값을 벗기려면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K Q0 플러스 델타 Q Q0 플러스 델타 Q 마이너스 K Q0 제곱 마이너스 2K Q0 델타 Q 마이너스 K 델타 Q의 제곱 마찬가지 이유로 얘는 날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으면은 어차피 HL과 Q0는 부호를 같이 간다. 그랬으면은 결국에는
얘는 각 항을 다시 절대값을 붙여서 표기를 하면은 얘는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플러스 2k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HL도 똑같이 플러스 2k 이렇게 돼서 결국 이식과 이식은 같아져요. 그래서 이 절대값 안에 있는 Q0 플러스 델타 Q가 0보다 크든 0보다 작건 상관없이 HL은 같은 식을 갖게 되는, 즉 HL은 HL0 플러스 델타 HL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HL0는 괄호에 Q0가 흘러갈 때의 Q0에 대한 손실이죠. 그리고 델타 HL은 델타 Q만큼이 흘러가는데 해당하는 손실이 되겠고요. 이것이 K, Q0, 절대값 Q0 플러스 2K 이거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HL0가 Q0에 대한 손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이에요. 결국. 이게 서로 같은 값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서로 지워지는 거죠. 따라서 델타 HL은 2K Q0 델타 Q가 되는데, 폐합관로를 구성하는 모든 관로에서 HL의 합은 시그마 HL0 플러스 시그마 델타 HL인데, 폐합관로에서 시그마 HL의 합은 0이 돼야 된다고 했죠. 이 폐합관로의 정의입니다. 정의. 그런데 이걸로 보면은 HL0는 마이너스, 얘를 우변으로 넘기면 합은 0이 되고, 넘기면은 HL0의 시그마는 델타 HL의 시그마의 마이너스예요. 넘어갔으니까. 근데 델타 HL은 2K 절대값 Q0 곱하기 델타 Q이기 때문에 결국 이 식이 성립을 하죠. 따라서 이 식으로부터 델타 Q는 마이너스 시그마 K 절대값 Q0분의 시그마 HL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 델타 Q를 계산하는 공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이 분모에 붙은 Q0는 절대값을 씌운다. 그래서 Q0의 값이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상관없이 절대값을 붙이니까 이 값은 항상 플러스가 돼야 된다. 분모는 항상 플러스. 분자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앞에는 마이너스가 붙고.
델타 HL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부호에 대해서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 계산할 때 K값은 앞서 봤듯이 D의 3분의 16승 분의 10.3 곱하기 N제곱 L이다. 자, 그럼 정리해서 하디크로스 관망 해석 절차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살펴보죠. 관망의 기하학적 구조를 파악하고 각 관에서 특성 재원을 이용하여 계수 K를 결정한다. K는 어떻게 결정한다? D의 3분의 16승 분의 10.3 N제곱 L로 결정한다. 각 관에서 HL과 Q의 관계를 결정한다. 어떻게? HL은 K 곱하기 Q의 절대값 곱하기 Q라고 그랬죠. 원래는 KQ 제곱인데 Q와 HL의 부호를 같이 갈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관망상의 각 연결점에서 연립방 정식을 만족시키도록 Q0를 가정한다. Q0를 가정한다. 연립방 정식을 연립방 정식이라는 각 절점에서 유량의 합은 0이 되게끔. 그 다음에 각 폐합 회로마다 다음을 결정한다. 보정 유량식을 이용하여 각 관로의 손실수도 HL을 결정한다. 보정 유량식이 뭡니까? 델타 Q는 마이너스 이 시그마 K 절대값 Q0 분의 시그마 K 이 값이죠. 이것이 보정유량식이에요. 흐름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면 플러스, 반시계 방향이면 마이너스. 이 플러스는 Q의 부호예요. Q의 부호가 폐합관거의 내에서의 흐름의 방향을 따져서 시계 방향이면 플러스, 반시계 방향이면 마이너스로 하여 처음에 가정한 Q0에다가 델타 Q를 더해서 새로운 Q를 만들죠. 폐합관로에서 각 관의 손실수를 더한다. 폐합관로에서의 손실수도를 더한 값이 0이면 가정한 유량이 옳은 값이고 해석은 종료되는데 0이 아니라고 하면은 계속 0이 충분히 가까워질 때까지 반복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 폐합관로의 손실수도의 합이 0이 되지 않으면, 0에 충분히 가깝지가 않으면 보정 유량을 델타 Q를 구하기 위해서 시그마 Kn 곱하기 Q0 n-1제곱을 계산하라 했는데, 우리가 이 n은 다시바이스바하 공식을 사용하면은 n은 2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는 시그마 2K Q0를 계산하라는 얘기죠. 요 값을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델타 Q 구하는 식에서 분모로 들어가는 식인데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고, 보정유량 산정식을 이용하여 보정유량을 산정한 다음에
처음 가정한 유량의 보정 유량 델타 Q를 더해서 새로운 Q를 산정을 하는데, 요 계산된 델타 Q의 값이 허용 오차 범위에 들 때까지 위의 가정을 반복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림과 같이 4개의 관로로 구성된 폐합 관거가 있어요. A, B, C, D 4개의 절점이 있고 4개의 관로가 있습니다. 각 관로의 번호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돼 있죠. A, B가 1번이고 B, C가 2번, C, D가 3번, D, A가 4번 이렇게. A의 절점에 0.3cms의 유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B 절점에서는 0.03cms가 나가고 있고요. C에서도 0.24가 나가고 있고 D에서도 0.03이 나가고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폐합 관거 내로 0.3이 들어와서 0.03 더하기 0.24 더하기 0.03 0.3이 들어와서 0.3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속 방정식은 일단 만족한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들어오고 나갔을 적에 각 관거에서 흐르는 유량은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계산하기 위한 과정인 거죠. 문제에서 길이와 직경 또 매닝의 조도계수는 0.013으로 써라 했기 때문에,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K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K값은 D의 3분의 16승 분의 10.3 N제곱 곱하기 L, 이 식을 이용해서 K값을 구하면은 1번 관로는 322, 2번은 94.1, 3번은 429.6, 4번은 58.0. Q0는 일단 처음에는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하지만 연속 방정식은 만족을 해줘야 돼요. 제일 먼저 1번 관로에 0.17을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A번 절점으로 봤을 적에 0.3이 들어와서 0.17이 AB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AD 관로로는 얼마가 흘러가야 됩니까? 0.13이 흘러가야죠. 0.13으로 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B절점으로 보면은 0.17이 들어와서 0.03이 나갔으니까 이게 똑같이 0.17이죠. 0.17이 들어와서 0.03이 나갔으니까 BC로는 0.14가 흘러가야죠. C 절점으로 보면은 0.14가 흘러 들어와서 0.24가 나왔으니까 DC로는 C 절점으로 0.10이 흘러가야죠. 예, 0.10이. 그러면 D를 중심으로는 0.10이 흘러가고, 그러면 0.10과 0.03이니까
0.13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가정한 A절점에서 가정한 0.13과 똑같은 값이 들어오는 걸로, 일단은 가정된 유량값을 가지고 A, B, C, D 4개의 절점에서의 연속 방정식이 딱 맞아떨어지게 가정이 잘 됐어요. 다만 이 부호는 시계 방향을 기준으로 플러스가 되도록 잡는 걸 약속했기 때문에 1번, 2번 관로에서는 플러스 값을 갖고 3번, 4번 관로에서는 마이너스 값을 갖도록 부호를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델타 Q 값을 계산을 하려면은 분모에서 KQ0를 계산해야 되고요. 분자에서 K 곱하기 Q0 절대값 곱하기 Q0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표상에서 각각의 관로에서 요 값들이 계산이 되게끔 표를 채워가면은 1번 관로에 대해서는 KQ0 절대값이 54.74. K값은 여기서 계산이 되죠. 제일 첫 번째 칼럼에 K값이 계산이 돼 있습니다. 322 곱하기 0.17 하니까 54.74가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 관로에서는 94.1 곱하기 0.14, 13.17. 세 번째는 Q0 값은 마이너스지만 절대값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429.6 곱하기 0.1에서 42.96이 되고요. 네 번째 관로에서는 같은 요령으로 7.54 해서 4개 관로의 합은 118.41 해서 요게 델타 Q 계산하는 식의 분모로 들어갑니다. 분자에 들어갈 KQ0 절대값 곱하기 Q0는 이거는 이 마이너스 부호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 관로에서 계산할 값을 가지고 합을 내보면 5.87이 됩니다. 따라서 델타 Q는 마이너스 0.03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0.03이 충분히 작다 하면은 여기서 계산을 종료하면 되고, 더 작게 만들고 싶다 하면은 반복 계산을 다시 하면 돼요. 자, 0.03을 가지고 마이너스 0.03 델타 Q를 가지고 유량을 조정을 해보면 첫 번째 관로에서의 0.07은 마이너스 0.03을 더해주면 0.14가 되고요. 두 번째 관로에서 가정된 값 0.14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0.03을 해주면 0.11이 되고요. 세 번째는 유량값 자체가 마이너스 값이었어요. 마이너스 0.10이었는데 델타 Q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0.10 마이너스 0.03 해서 마이너스 0.13이 되고요. 같은 요령으로 네 번째 관로는 마이너스 0.16이 됩니다. 이 네 개의 유량은 각 절점에서의 연속 방정식을 만족할 수밖에 없겠지요. 자, 그러면 델타 Q를 0.03보다 더 줄이고 싶다 하면은 지금 방금 계산된 Q 값을 가지고 델타 Q를 이용해서 보정된 Q 값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표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K 값은 마찬가지고요. 변함이 없죠. Q 값은 새로 계산된 값 0.14, 0.11, 마이너스 0.13, 마이너스 0.12 이걸 가지고 분모와 분자를 다시 계산해서 델타 Q를 계산해 보면은 이번에는 델타 Q가 플러스 값을 가지고 0.005로 계산이 됩니다. 만약 이게 충분히 작은 값이다 하면은
여기서 0.005를 처음에 가정된 값에 더해주고 계산을 종료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 계산된 Q 값은 1번부터 0.145, 0.125, 마이너스 0.125, 마이너스 0.15 이것이 우리가 이제 파이널 정답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5.14번 예제를 한 번 더 풀어보면요. 여기는 루프가 두 개가 나옵니다. 루프가 1번 루프와 2번 루프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번 루프에는 절점이 3개입니다. 괄호가 3개라는 뜻이죠. 절점이 1번, 2번, 4번 3개의 절점이 있어요. 괄호도 3개입니다. 1번, 2번, 3번. 두 번째 루프를 보면은 절점이 2번, 3번, 5번, 4번이 있고요. 관거가 4번, 5번, 6번, 3번 해서 이 3번 관거는 1번 루프하고 2번 루프에 겹치기 출현을 하고 있어요. 예. 양쪽 루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관거가 됩니다. 이 때문에 3번 관거는 델타 Q도 2번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관거, 2번 관거 델타 Q가 계산이 되겠죠? 델타 Q 1번, 델타 Q 2번이 되는데 문제는 델타 Q를 기준으로 해서 3번 관거에서 플러스 유량이 나오면은 2번 루프를 기준으로 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방향이 돼요. 그래서 2번 루프로 계산된 플러스 델타 Q는 보정할 때 마이너스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3번 관거에서는 Q는 Q0에다가 델타 Q1은 더해주고 델타 Q2는 빼줘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델타 Q1은 더해주고 델타 Q2는 빼줘야 된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3번 관거의 경우에. 자, 이 경우에도 역시 매닝의 조덕에서 0.013. 페어페로 1번과 2번에서 델타 Q를 계산하는 요령은 전 문제와 동일하고요.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1차 유량 보정을 할 때 1번 루프에서 1번 루프의 1차 유량 보정입니다. 1번 루프에서 델타 Q는 0.268호가 나왔어요. 2번 루프에서의 델타 Q는 마이너스 0.2824가 나왔어요. 3번 관로 경우 처음에 가정한 Q0는 마이너스 1.0이었어요. Q0는 마이너스 1.0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새로 보정할 Q는 Q0 플러스 델타 Q잖아요. 마이너스 델타 Q2잖아요. 그러면 얘는 처음에 마이너스 1로 가정을 했는데 플러스 델타 Q1이면 플러스 0.2685 마이너스 델타 Q2니까 마이너스 0.2824 해서
얘는 마이너스 0.4491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0.4491이 나온 거예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1번 루프를 기준으로 보느냐 2번 루프를 기준으로 보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두 루프에서 계산된 델타 Q를 어떻게 더해주고 어떻게 빼주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두 개를 다 적용해서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양쪽에 들어있는 3번 관로의 경우에는 나머지 과정은 이전 문제와 동일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1차 유량 고정 때 델타 Q1은 0.268로 델타 Q2는 마이너스 0.2824 그래서 1차 보정을 해주고 1차 보정을 해주고 델타 Q를 다시 구해보니까 첫 번째 델타 Q보다는 훨씬 작은 값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2차 보정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2차 보정의 경우에는 설명했듯이 델타 Q 자체가 훨씬 줄어들었어요. 루프 1에서는 마이너스 0.0163 루프 2에서는 0.014579 해서 만약에 이 두 델타 Q 값이 판단을 했을 적에 충분히 0에 가까울 만큼 작아졌다 하면은 여기서 계산을 종료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3번 루프는 0.48로 나왔고 나머지 루프에서의 계산 결과는 제일 마지막 열에 나와 있는 이 값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각 관로에서의 유량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장의 진도는 다 나갔고요. 다음 5주차부터 11장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주차 첫째 강의 도입부에서 예고를 했듯이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아주 간단한 10장에 대한 퀴즈 시험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간고사를 대비해서 시스템 테스트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빠짐없이 참여를 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러닝 게시판에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